본체 2D 작업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뷰를 하나 설정을 했고요. 여기서 평면도, 좌측, 우측면, 저면도를 뽑았어요. 이건 외형선만 있는 상태의 투상도고요. 제가 이 일정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좌우가 뒤바뀔 것이 우려되는 부품의 경우에는 기준 뷰를 여러 개 배치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만 배치해서 거기에 맞는 숨은 선이 있는 뷰를 따로 뽑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것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기준 뷰에서 관련된 투영된 뷰를 뽑았을 때 숨은 선이 있게끔 해서 따로따로 다시 뽑아준 거예요. 숨은 선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뽑아준 겁니다. 그래서 기준 뷰를 하나를 썼고요. 하나로 외형선만 있는 거, 숨은 선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 이렇게 뽑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 지금 좌우 대칭인 것 같지만 좌우 대칭 아니죠.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의 모델이 아니에요. 기준 뷰 배치하실 때 바깥의 형상만 보고 기준 뷰 잘못 배치하시면 투상도가 틀어질, 아예 투상 자체가 잘못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준 뷰를 하나만 쓰시는 게 유리해요. 자, 요 단면이 된 상태의 경우에는 기준 뷰에서 단면선 그어서 뽑아 나온 투상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 뷰 하나 가지고 이만큼 배치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제 바로 작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이 된 상태는 일단 기준 뷰에서 우측면도를 뽑고 우측면도를 단면한 상태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요 반으로 단면된 상태, 즉 정면도로 쓰기에 아주 유리한 형태의 투상도가 나왔죠. 요거 정면도로 사용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면도 요거 쓰기로 하고요. 우측면도는 속에 숨은 선이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죠. 우측면도 일단 요거 결정해 주시고, 좌측면도도 숨은 선이 들어있는 거 굳이 이거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딱 보니까 그렇죠. 숨은 선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외형 상태가 나온 형태의 도면을 좌측면도로 삼았습니다. 이제 평면도는 3개를 고를 수가 있네요. 제품의 온 형태가 나와 있는 평면도 하나, 숨은 선이 들어있는 형태의 평면도 하나. 아예 이건 쓸데가 없어요. 딱 봐도 쓸데가 없죠. 숨은 선이 너무 많아. 다음 이 부분의 단면에서 리브 형태가 보여지게끔 해놓은 투상도 하나. 이 둘 중에서 골라 쓰시면 돼요. 이거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냥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투상도예요. 그죠? 요거 쓰셔도 되고 요거 쓰셔도 됩니다. 요걸로 일단 그냥 놔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 주고요. 요거 복사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저면도도 가져와야 되는데 아이고. 그러면 선택해서 이거 그냥 가져가시면 안 되죠. 기준점을 사용하여 복사해서 정확한 위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기준점을 잘못 잡았네. 클립보드 기준점을 사용하여 복사해 주시고 어느 자리에다 맞출까요? 요 끝점에다 맞춰 볼까요? 끝점에 맞춰서 복사를 했어요. 붙여넣기 이렇게 넣어 주고요. 선 그려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투상선 맞는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맞죠? 자, 이제 얘를 정면도 위치에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관련 선을 그어서 교차되는 부분에 정확히 넣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투상선 자체가 다 틀려버리기 때문에 작업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가로 세로 교차되는 선에 딱 맞게끔 옮겨 주셔야 됩니다. 얘 마찬가지로 무브로 딱 옮겨 주시면 되겠죠. 이제 다듬기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 부품의 경우는 리브가 있는 형태의 부품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3D에서 리브 보강대, 즉 보강대 혹은 리브의 기능으로 작업되지 않은 요 형태의 리브는 작업한 사람만 리브인 거를 아는 거죠. 3D 툴은 이게 리브인지 형상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일반 형상의 단면된 상태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이거 꼭 고쳐주셔야 돼요. 리브는 반드시 회전 단면도로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전체 단면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제도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쪽 리브의 형태를 꼭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 있는 부분에 해칭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칭 참고하고 말고도 없어요. 그래서 복사해서 붙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 이 해칭 자체가 지금 틀리게 들어간 거거든요.
또 이 부품은 조금 힘들어요. 작업하기가 힘들 부분이 있습니다. 힘든 부분이 있어요. 요 형태가 정원이 아니라 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자른 부분은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표현된 상태에서 요 안쪽에 원 사이즈까지 맞춰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 까다롭습니다. 좀 까다로운 작업이 되겠네요. 정면도부터 다듬어 보도록 할게요. 원 그리기로 원을 하나 그려서 이 원의 사이즈에 맞게끔 하나 해주도록 할게요. 다음 요쪽 원에 맞춰서 수평선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이거 이제 리브 형상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3D에서 이게 안 왔잖아요. 올 수가 없는 형상이다 보니까 요건 CAD에서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작업을 해줄 상관선을 딱 그려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부품의 형상 뜯어다 써야죠. 뜯어다 쓰기 딱 좋은 거 얘가 있네요. 얘를 갖다가 붙여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데나 붙여 넣어줄게요. 필요한 부분의 형태는 요 부분 필요하고요. 이 부분 필요하죠. 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클립보드 기준점을 사용하여 복사 아래 모서리에 맞춰서 복사를 해줬고요.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브가 이쪽 방향으로 서 있는 것도 가져와야 되겠죠. 클립보드 기준점을 사용하여 복사 이쪽 모서리에 대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제 선 그리기로 이 선이 쭉 이렇게 이어져 있어야 되죠. 여기까지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트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TR 주시고 전체 선택해서 윗부분은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주고요. 나머지 잔여물들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눌러주시고요. C 부분은 겹쳐있는지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겹쳐있진 않죠. 가운데 있는 부분도 필요 없어요. 왜냐? 요거 해치할 거니까. 트림 눌러주시고요. 선택해서 클릭, 불필요한 부분을 다 잘라줬습니다. 이제 전체 선택을 해서 요거를 외형선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후 외형선, 그 다음에 임시로 사용했었던 거는 선택 후 제거. 탭구멍 다듬어 주도록 할게요. 선택해 주시고 요거 가는 실선으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3D 자체에서 작업이 잘 돼 온 경우에는 아무것도 할 거 없이 그냥 요거 가는 실선만 바꿔 주시면 되죠. 경사선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뭐 굳이 안 넣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건 제도 규칙으로도 결함이 없는 거예요. 안 넣어 주셔도 감점 사유가 아니에요. 소용 보시면 되고요. 트림 넣어 주고요. 이 부분 또 불필요한데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제 해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H 명령 주시고요. 안시 31번 클릭. 이 부분도 클릭해 주시고요. 나머지 가는 실선 안쪽까지 해칭 들어갈 수 있도록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클릭을 해야 될 부분이 많죠. 클릭 해주시고 다 됐으면 닫기, 해치 작성. 이런 형태로 표현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단면을 어떻게 해서 보여줍니까? 회전 단면도 쓰셔야 된다 그랬죠. 회전 단면도로 이 리브 부분만 딱 회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면호를 딱 절개를 했을 때 90도를 뒤집으면 이런 형상의 살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해주는 게 회전 단면도거든요. 그거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각도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딱 보니까 85도가 나왔네요. 요거는 정수로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3D에서 어떻게 작업했느냐에 따라서 이 중간에서 X방향으로 떨어진 거리 각도를 입력해서 리브를 세웠으면 정치수로 나올 거고요. 각도 안 넣고 X방향으로 하나 넣어주시고 Y방향으로 치수 넣어갖고 작업했으면 각도가 정수로 안 떨어질 겁니다. 어쨌든 요건 정수로 딱 떨어졌으니까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XL 명령 주시고 엔터, 각도 주시고 A. 85도니까 남는 부분의 각도가 5도죠. 그러면 마이너스 5도로 줘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쪽 사선에 딱 정반대로 십자로 가로지게끔 하는 요 선을 하나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리브의 두께 6이었었죠. 그래서 옵셋 주시고 3만큼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선 그리기로 이쪽 끝에서 끝을 한번 이어줍시다. 리브의 두께 6이니까
6만큼 옵셋 해주시고요. 트림 주시고요. 전체 선택을 해서 불필요한 부분 다 잘라내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도 치수 필요 없으니까 지워줄게요. 필렛 주도록 할게요. R3 들어가죠? R 주시고 엔터. R값 3. 그 다음에 여기 클릭, 클릭. 스페이스바 누르고 클릭, 클릭. 해칭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H 명령 주시고 클릭, 클릭 해주시고요. 해치 간격 너무 듬성듬성하면 요거는 0.5 정도 이렇게 바꿔주셔도 된다 그랬어요. 요거 중심선으로 맞춰주도록 할게요. 중심선 처리해 주시고요. 가운데 빈 부분이 안 보이면 선 종류 축적 조그맣게 바꿔주시면 되죠. 선 연장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클릭 해서 회전 단면도 작업이 완료가 된 겁니다. 리브 전체 단면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회전 단면도로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쪽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번거롭죠? 이건 좀 번거로워요. 자, 운이 좋게 85도라고 하면 요거 붙여다가 쓰세요. 두 번 그리시지 마시고 붙여다가 쓰셔도 되겠습니다. 각도 똑같은데요. 뭐 똑같은데 똑같은 두께 있으니까 붙여다가 쓰셔도 이거 무방할 것 같아요. 한번 붙여볼까요? 이건 선 임의로 아무데나 그어 보시고요. 이 상태에서 클립보드 긴 점을 사용하여 복사해 주시고 이 점 잡아서 클릭, 컨트롤 V 눌러서 위치 잡아주시면 끝.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정면도 작업이 완료가 됐죠. 이제 좌측면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속에 뚫려 있는 구멍의 형태가 좀 궁금해. 그래서 이 부분을 부분 단면 해주고 싶어 하면 단면을 한번 해주는 게 좋겠죠. 물론 여기서 지시선으로 뽑아서 해당 홀의 형태가 어떤지 표시를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숨은 선으로 처리해 주셔도 무방한 거예요. 귀찮으면 숨은 선을 그냥 붙여 넣어 주셔도 되고요. 조금 더 정확한 도면을 그리길 원한다. 그리고 난 숨은 선이 싫다 하시면 뜯어다 붙여 쓰시면 되죠. 클립보드 긴 점을 사용하여 복사, 끝점에 맞춰서 컨트롤 V 눌러 주시고요. 얘를 외형선으로 바꿔줘야 되죠. 단면을 해줄 거니까요. 부분 단면을 해줄 거니까. 이거는 선택하기 나름이라 그랬어요. 숨은 선 처리 그냥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뭐 넣고 싶어? W 거칠기 이거 넣고 싶으면 스플라인 해서 단면 처리, 부분 단면 처리 해줘도 되고 선택의 여지가 두 가지가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스플라인 명령 주시고요. 이쪽 부분에서 잘라주시는 게 나중에 편집하기가 좀 편하겠죠. 트림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필요한 부분 잘라주시고 이 부분도 잘라주셔야 돼요. 단면을 조금 트림을 다시 해줘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시고 단면을 했을 때 이런 형태의 선이 보일 수가 없죠. 이 외곽의 형태가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외곽 모서리 선이 어떻게 보여? 모서리를 지금 잘라서 떼어버리고 그 속에 단면 형상을 보여주겠다는 건데 모서리 선이 보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지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해치 넣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삐져나온 거 제거해 주시고요. H 명령 주신 다음에 클릭, 클릭 해주시고 아까 0.5짜리로 썼죠. 그러니까 0.5 그대로 나왔죠. 1로 바꿔주시면 돼요. 닫기, 해치 작성. 됐죠? 됐습니다. 이제 중심선으로 사용할 선을 하나 그려주셔도 돼요. 원그리기로 클릭해서 요거는 중심선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음 요거 탭 구멍 요거는 수정해서 사용을 하세요. 이것까지 하기는 강의 안 끝날 것 같네요. 계속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탭 구멍 수정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중심선 요렇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이 중심선 표시를 할 때 십자 표시돼 있잖아요. 원형의 형태로 돼 있는 거는 요 십자 표시 요건 제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즉 가운데 있는 이 십자 표시 대신에 이 원형에 있는 중심선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원형으로 배열된 중심선의 가운데 선은 제거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방향으로만 딱딱 중심선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럼 만약에 3개짜리면 어떻게 돼? 구멍이 이렇게 3개 있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찔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중심선. 이건 아니에요. 요 방향으로는 안 넣는 겁니다. 이 원형에 있는 중심선이 대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이쪽 방향으로 안 넣도록 해주시고요.
3개 있을 경우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배열을 한다. 이거 뭐 어레이 기능으로 배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좌측면도 다듬는 게 됐고요. 우측면도 이건 뭐 다듬고 말고가 없을 것 같네요. 택구멍 자리만 고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임시선으로 사용했었던 선 지워주시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임시선으로 한번 사용을 하셨으면 그거 작업하시면 바로 지워주셔야 되겠어요. 평면도 마찬가지로 뭐 다듬고 말고가 없네요. 이거는. 자,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조금 더 이제 다듬어 볼게요. 저면도를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련 투상도에 생략할 부분 작업을 하도록 할 겁니다. 이 투상도를 그대로 도면에 가지고 가면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랬죠? 도면 자체를 너무 많이 차지해. 도면의 자리를 많이 차지하니까 생략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선 그리기로 중심선 그어주시고요. 이 부분도 중심선 그어줄게요. 얘도 중심 그려주시고요. 절반에 맞춰서 자동으로 딱 잡히죠? 자, 중심선 기준으로 다 안쪽만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바깥쪽을 제거하시면 안 되고요. 이 위치도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제도 규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선에 맞춰서 트림 해주시고요. 잔여물 제거. 똑같이 트림 해주시고 TR 주시고 선택한 다음에 안쪽 부분 제거. 안쪽 부분 제거. 안쪽 부분 제거. 안쪽 부분 제거. 자, 선생님 이거 탭 구멍의 표시가 4분의 1 부분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바깥의 부분은 잘려나가서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두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게 어느 부분이 잘렸든지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출력이 됐을 때 선 굵기가 다르거든요. 가는 실선인지 아닌지 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각도 막 돌리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노력 안 하셔도 돼요. 선택해서 제거해 주시고요. 저면도 자체는 사실 정말 쓸데가 없죠. 이거는 왜 이 구멍의 크기라든가 형태라든가 위치 다 알아요. 그래서 저면도 형태는 사실상 이건 아예 안 가져가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평면도에 표시되지 않는 구멍의 위치를 치수를 줘야 될 때도 있어요. 요거는 요 부품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얘는 지금 저면도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필요 없는데 저면도 부분이 필요한 경우에 자리가 또 모자라네. 구멍 하나의 위치만 알고 싶은데 얼마나 커요 사이즈가. 이 구멍 하나에 치수를 기입하기 위해서 반으로 잘랐어도 크다고 하면 이때는 아주 국부적으로 딱 투상된 부분만 남겨두시면 되거든요. 그거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정중앙을 가로질러서 이쪽을 제거해야 된다 그랬어요. 국부 투상을 뽑아낸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안쪽에서 남겨두시면 투상 오류입니다. 분명히 이쪽에서 남겨주셔야 돼요. 스플라인 주시고요. 남겨둘 부분만 스플라인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트림 주시고 요거 다 제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잔여물들도 제거를 해주시면 맞춰서 딱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치수 주시면 되죠. 가로 얼마 떨어져 있고 세로 여기서 얼마 떨어져 있고 이렇게 치수를 매겨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구멍의 위치만 표현하고 싶고 그 외에는 저면도로 보여줄 게 없어. 그럼 이런 식으로 도면 뽑아주시면 돼요. 주의하실 점 위아래 방향 안 바뀌게 주의해 주셔야 된다. 요거만 아시고 계시면 되겠죠? 자, 본체 이렇게 다듬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뭐 수문선이고 뭐고 집어넣을 부분이 전혀 없는 그런 부품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본체 부품 다듬어 보았습니다.